네,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6시가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언니 뉴스 3분 나오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뉴욕은 어때요? 뉴욕은 뉴욕이에요. 뉴욕해요. 아, 뉴욕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보다 덜 춥다는 거. 그 바람 때문에. 네, 덜 네. 춥고 그 위도가 비슷하지 않나요? 뉴욕은? 비슷해도 거기는 네. 그 대서양이죠, 그쪽이. 네. 대서양이에요? 아, 저 대서양. 대서양 물에 발 담궈 봤어요. 거기 안 깨끗. 큰일 났네. 아, 발은 담궈 보고 아니, 큰일 났네. 싶었어요. 그거 뭐 깨끗한 물이 이제 다 썩게 생겼어. 맨날 태평양만 보다가 대서양을 보니까 그 대서양 건너편에 유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헤엄쳐서 가고 그 싶었어요. 유럽 물까지 다 썩는 거예요? 뭐 정화되겠죠? 저도 이제 이러면 옛날엔 기죽었는데 이제는 저는 정화체. 트럼프한테 한 번 먹이신 걸로. 아니, 그냥 난 그렇게. 정화 쪽으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양절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리하셨습니다. 양재열입니다. 예, 지난주에 오늘 한 주 걸렀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지난주 누가 왔지? 모르죠, 저는. 누가 왔죠? 최 의원님도 안 오셨고 저도 안 왔고. 아, 저기 왔었구나. 아, 여기도 안 왔어요? 여기 왔지? 네. 저기 이동영 씨. 예. 예. 거기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다, 언니에는. 누구요? 거기요? 예. 거기도 완전히 상남자예요. 아니, 그래요? 맨날 까요, 그래갖고. 맞춰요, 맞춰. 자, 그리고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을 대신하여 네. 시내 21의 이다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시내 21이면 한결에 소속되어 있는. 한겨레에서 출발을 했고요. 예. 지금은 법인은 별도로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관계는 한겨레죠? 있는 거죠. 그래도 네. 독립채산이죠. 네, 네, 그게 그렇죠. 중요하지 뭐. 예. 네. 평창 최악의 경기.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주최국인데 예. 벌어져선 안 되는 장면이 벌어졌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죠. 이게 팀추월 경기를 했는데요. 팀추월 경기에 팀은 킬되고 개인 추월만 있었다. 지금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팀추월 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 이렇게 3명이 팀추월 경기의 멤버인데요. 이게 7위를 했습니다. 8개 팀 중에. 예, 7위를 했는데 문제는 7위를 한 것이 아니고 7위를 왜 했냐. 예. 그리고 7위를 한 이후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보인 모습 때문에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주월 준중 결승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노선영이 김보름과 박지우를 쫓아가지 못했다라고 대부분의 언론이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맨 처음에 노선영이 선두를 달리면서 리드를 잘했어요. 예. 근데 이제 2바퀴 정도 달리고 뒤로 빠지는데 이때가 주로 이제 선수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두에 섰던 선수는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뒤로 빠져줄 때 되게 맨 뒤로 빼지 않고 중간에 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선영 선수가 이제 3번째로 가다 보니 체력이 덜 소모된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스피드를 낸 거예요. 스피드를. 그러다 보니 노선영 선수가 쳐졌어요. 그런데 이 팀추월 경기는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팀의 성적이 계산되므로 아무리 앞에 두 선수가 기록이 높아도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는 제 뒷선수. 네. 그래서 저희가 3분 3초 76으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네. 팀워크를 보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네. 팀이 얼마나 케미가 잘 맞고 얼마나 화합을 하고 있는지 나고자 없이 들어오라고 아주 묘한 게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렇죠. 가장 성적이 좋은 앞에 간 선수를 보통은 이런 스포츠 경기에선 보게 되는데 예.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네. 가장 마지막에서 뛰는 선수의 기록을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척 스포츠맨십에 아주 그렇죠. 예. 충실한. 그런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요 팀추월 경기가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를 집약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정신은 이기는 게 아니라 화합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네, 함께 하는 거다. 그 얘기인데 이제 어쨌든 졌어요. 지고 났는데 노선영 선수는 앉아서 울고 있고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둘이 따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예.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노선영 선수가 혼자 울고 있으니까 외국인 코치가 와서 이제 다독거리는 장면이 포착됐고요. 그다음에 두 선수 김보름, 박지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보름 선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마지막에 노선영이랑 김보름, 박지우 팀과 격차가 벌어져서 기록이 아쉽게 나와서 노선영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전략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차피 질 건데 우리 기록이라도 좀 잘 남기고 뭐 그러고 싶었다라는 욕망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인터뷰를 해버린 겁니다. 자기 두 명의 기록만 좋게 나오게.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매스 스타트라는 다음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보름 선수의 페이스메이커가 박지우 선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름이 언니 만나서 우리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팀 추월 경기는 연습해봤다. 예, 그냥 뭐 그런 식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자 요즘은 인터뷰할 때 호흡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김보름 선수가 그 머리 노랗게 염색한 분이 누군가요? 김보름.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노선영 선수를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이라이자 같은 웃음을 지었는데 예, 이라이자 웃음을- 아시죠? 캔디에 나오는 그런 웃음을 지었는데 그것까지 다 놓치지 않고 국민들께서 우리 보고 네티즌 계셨던 스타들이 거죠. 다 본 거죠. 요즘은 네. 카메라가 많아서 네. 사실은 메인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건 말고도 다른 쪽까지 다 카메라가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시내 또 카메라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카메라에서 잡힌 화면들이 요즘엔 짤방의 형태로 뭐 1분, 2분 정도 길이로 SNS를 통해서 금방 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영상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경기를 놓친 사람도 그 영상을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버전이 있는 걸 다 보고 네. 왔는데 네. 화면이 주로 그 이라이자 표정의 웃음, 음. 푹 이런 식의 그게 다 잡혀 있어서 예, 지금 근데 저는 너무 선수 한 사람 개인을 비난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선수들도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분명히 밝힌 거는 일부러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팀 추월 경기가 어떤 경기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선영 선수를 탈락시키거나 노선영 선수가 안 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기들 성적을 포기할 선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빙상연맹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얘기로 가겠죠. 그 얘기하는 게 네. 뭐냐면 그 선수들의 개인의 문제가 네. 아니라 빙상연맹에서 팀 추월 경기를 포기했다라면 가능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얘기로 박지우 넘어가는 선수나 거네요. 김보름 선수 개인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스포츠 취재를 했었잖아요.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는요, 개인들이 개인의 자기의 어떤 생사여탈권은 없어요. 위에서 협회, 그렇죠. 감독이 어떻게 그 플레이를 정하느냐가 재량이 있는 거지 선수들 개인에게 이게 집중돼서는 안 근데 돼요. 우리 딸이 그 쇼트랙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연맹, 학교, 네. 코치 이게 이제 패가 나눠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강도는요 10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왕따 시키고 그러는 게 증오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우리 그 변호사님의 얘기에는 전 조금 다른 게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막 그런 인성 훈련이 잘 돼 있고 어른들이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어른들이 한 게 확대 재생산이 돼요. 그리고 제 결국 얘기는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그들을 거죠. 탓하지 말고 어른들을 아니, 어른들 그래서 탓하지 이제 말고 이제 그 맞습니다. 어른들 네. 탓으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주최국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왕따 현상, 경기에서의 왕따 움직임 생활적 폐죠 일종의. 예, 보였나 이제 그걸 들어가 보면 빙상 연맹의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보면 한체대 소속 선수인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한체대 교수인 전명규 부회장이 따로 연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스 스타트 중심으로 한체대 비체대 문제예요 진짜. 예, 연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선영 선수는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예. 엔트리에서 빠지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팀 추월 연습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제대로 연습을 못했는데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연습 많이 했다. 그 격차는 어디서 발생했냐. 한체대 출신 따로 이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명규 부회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예. 예, 이분이 빙상협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최강이 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밴쿠버 대회에서는 이상화, 이승훈, 모태범이 금메달을 따서 예. 이분의 주가가 정말 한없이 올라갔죠. 예. 예, 그런데 빅토르 안 사건 아시죠? 네. 예, 안현수 선수가 소위 한체대와 한체대 아닌 갈등, 예, 파벌로 이게 문제가 돼서 러시아에 귀화했잖아요. 예. 그래서 2014년에 귀화한 빅토르 안현수 선수가 삼관왕이 돼서 그 책임을 지고 이 전명규 부회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랬다 다시 네, 돌아왔어요? 그런데 석연찮게 이유도 없이 2017년 2월에 빙상연맹으로 복귀되고 다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매달 달 선수 중심으로 이 빙상연맹을 운영하다 보니 이와 같은 사태가 터졌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가 바뀌면 빙상연맹의 운영이나 선수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2010년의 영광의 방식으로 될 선수만 키우는 방식으로 이런 건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사회적폐라고 봐야 되지 벌어졌습니다. 않을까요? 그건 적폐일 뿐만 아니라요. 빙산연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말이 많았는데 아, 옛날에 저기 누구죠? 그 피겨 김연아. 네, 김연아 선수 구박 사건. 예. 아니 이상한 그래갖고 김연아 사건도 선수도 중학교 2학년인가요? 아예 빙상연맹하고 싸운다고 그 관여 안 한다 그러면서 해외로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랬고요. 유영 선수 기억하시죠? 예. 예. 김연아 이후에 최초로 200점 이상을 그 피겨에서 받은 분인데요. 이 사람도 빙상연맹의 내부 규칙 때문에 13세 이하는 국대가 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국대에 못 들어가고 따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요. 빙상연맹이 또 26세 이상은 앞으로 국대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런 규칙을 발표해서 이승훈 선수 30살, 이상화 29살. 다 한체대 출신이 예, 아닌가요? 모태범 29살. 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국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규정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진짜. 그 팀추월 경기에서 드러난 왕따 문제가 예. 알고 보니 빙상연맹의 조직관리 문제였고 그래서 빙상연맹이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개혁 안 되니까요. 네. 아니 26세 이번에 저기 이상화 선수를 제치고 사람. 이긴 일본 선수가 33세. 33세잖아요. 네. 30세부터 전성기에 맞아가지고 아니 올림픽 저거는 헌법 위반 아니에요? 올림픽 지금 예? 저는 헌법 위반 같은데. 헌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죠. 예. 아이를 뚜렷한 이유 없이 그 국대로서 뽑힐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 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 박탈. 이미 그거는 그보다 더 나이 많은 통분권 선수가 위반이 금메달 될 따는 수가 상황에서. 있죠. 예. 예.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33세가 금메달 올림픽 신기록 세우는데 26이면 뭘 근거죠? 도대체? 예, 게다가 아니 우리가 변호사님 모신 거는 네. 이런 거 헌법 위반인지 조사하라고 모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직무유기 아니에요? 제가 왜 또 갑자기 지금 맞다고 해드렸잖아요. 아 근데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빙상연맹이 유독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니, 노선영 그렇죠. 선수도 한체대 맞네요. 예. 8415님 팩트체크 필요. 노선영 선수도 한체대예요. 도사님 노선영도 한체대 맞고요. 내부 파벌이 다른 듯. 그것도 파벌도 있고요. 예. 이제 저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매스 스타트에서 그거를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매스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지적한 전명규 부회장이 예전에 이제 쇼트트랙처럼 작전을 써서 한 선수들 제쳐놓고 그러니까 한 선수들은 이게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용으로만 페이스메이커. 쓰고 예. 한 선수가 메달 따는 그 구조가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팀초는 그게 안 되니까 이 경기는 빼고 우린 매스 스타트에 집중을 하겠다. 그럼 이런 왜 전략인 거죠. 출연을 해? 여기에 충실해야지. 어떻게 메인 게임을 자기들 매스 스타트 충실하기 위한 연습용으로 쓰냐고. 그리고 노선영 선수 저거는 가만히 있어봐. 네? 전화번호 누구 있죠? 문물 총장한테 해갖고 근데- 당장 이거 구속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노선영 선수가 그럼 실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이거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전략을 짤 때, 그러니까 초기에 누가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빠지고, 결국은 이런 경기에서는 제일 스퍼트, 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서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그 장문 100원인데요. 황유정님 안현수부터 여태까지 빙상연맹은 변하는 게 없음. 8712님 빙상연맹 진짜 미쳤다. 윤영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노성영 선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좀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 인터뷰하는데 이 스토리를 모르고 봤거든요. 그냥 뭔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강현진님, 너무 화나요. 2720님, 나이 제한이요? 500m 금메달 딴 일본 고다이라 선수는 31살이고요. 밴쿠버 15위. 2010년이죠. 소치 5위 2014년. 평창 1위로 나이가 들수록 전성기가 오는데 이러니 빙신연맹이라는 소리 듣는 겁니다. 빙상연맹의 문제는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죠. 네. 지금 그 전명교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한국 빙상의 대부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업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밑으로 날아가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온 주범이라는 사실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밖으로 보이는 성적들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묵인해왔던 내부의 문제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예. 특히 이런 뭐 쇼트트랙에서 성과가 좋았으니까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는 묵인해왔던 이런 조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박연미 기자님하고 두 분이 친하세요? 아니요? 말투가 그 인토네이션이 비슷하네. 비슷한가요? 예. 제가 땜빵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비슷한 사람을 구해온 게 아닐까요? 박연미의 땜빵은 아니에요. 고란 기자의 땜빵. 근데 지적하신 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미투나 이런 거에 얘기 들어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나온 게 너 하나 희생하면 너만 그렇죠. 조용히 있으면 괜찮아지고 네. 다 문제가 있고 다 잘 넘어갈 텐데 왜 나가서 시끄럽게 떠드냐. 근데 그게 딱 구조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빙상연맹 같은 경우도 누구 희생시켜서 메달 따는 게 그동안엔 사회가 그걸 또 인정해 왔거든요. 네. 그 부분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맞아요. 경쟁, 무한 경쟁, 그리고 1등 성적 위주의 사회. 그러니까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아니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팀추어를. 근데 여기서도 우리나라가 근데 그러니까 팀추얼에서도 1등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전 세계가 볼 때 자 우리는 이 팀추어를 노 이렇게 함께 가는 사회 노 우리는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 이거 바꾸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슬슬 바꿔야죠. 네. 이름이 누구예요? 전명규. 네. 부의 그리고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많았었어요. 이 체육계에서 이래서 그 체육만 전문으로 하는 인성 키우지 않는 한체대 이런 데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네. 옛날에 세무대학 있다가 세무대학 없어진 거 아시죠? 네. 세무소 직원들만 하는 세무대학 있다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하나의 마피아가 되니까 경찰대도 그런 것 때문에 없애자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죠. 근데 육사도 전문성을 없애자는 얘기도 어디까지 있고. 부여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유지가 할 것이냐, 뭐 그런 것처럼 사법연수원도 그래서 사법시험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요? 로스쿨로 바뀐 것처럼 그게 좋냐 나쁘냐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다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네. 양 변호사님 전문 분야 나왔당. 뭐 다스 전문가는 여기 따로 계신데. 좀 이상한 거예요. 네. 빨리 설명 좀 아니, 해주세요. 그러니까 동부지검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제 대표적인 게 네. 서울중앙지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하고 동부지검에서 나눠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댓글 사건하고 또 댓글 사건을 하다 보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네. 어제는 동부지검에서는 이제 정호영 전 특검이 2007년이었나요? 대선 전에 BBK와 다스 관련 수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스 주인이 누군지를 밝혀내지 못했고 네. 다스에서 120억 원 가량 비자금이 조성된 부분은 이 그냥 다스 조모 씨 격리 직원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라고 해서 근데 그거는 특검의 수사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은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넘겼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시민단체에서 야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범죄행위가 드러났으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까지 파헤쳐야 되는 게 맞았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1차 이제 중간 수사 결과는 정호영 특검은 잘못이 없다. 이상해요. 예? 아니 좀 설명 좀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듣는 분들이 이렇게 돈 문제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네.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실제로 일리혁 씨 개인적으로 조금씩 횡령한 게 맞고 그다음에 그거에 그 다스의 경영진 임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몰아줬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신에 다스에서 한 100억 원 가량 임원들이 빼돌린 돈도 따로 있었다. 비자금이. 그래서 이 120억 원 그동안 알려졌던 120억 원은 실제로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한 것처럼 조모 씨라는 격리 직원이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가 발각되니까 다시
이제 반납을 했다. 회사 계좌로 옮겨놓은 게 맞고 조모 씨는 계속해서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다만 우리는 이 다스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비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계속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과 합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1차적인 의무는 좀 전에 최민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네. 것처럼 이상하다. 이상하죠. 120억 원 빼돌려도 회사에 다닐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과연 검찰은 정말로 해결이 안 된 거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정호영 특검이 그거를 검찰에 다 넘겨줬다는데 당시 검찰이 그거를 수사를 안 한 부분을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아 있는데 그 의문부호를 아마 검찰은 새로운 비자금을 발견을 했다는 걸로 좀 덮고 넘어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부분은 규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정호영 특검이 무혐의라면 넘겨받을 다라는 욕망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인터뷰를 해버린 겁니다. 자기 두 명의 기록만 좋게 나오게.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매스 스타트라는 다음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보름 선수의 페이스메이커가 박지우 선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름이 언니 만나서 우리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팀 추월 경기는 연습해봤다. 예, 그냥 뭐 그런 식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자. 요즘은 인터뷰할 때 호흡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김보름 선수가 그 머리 노랗게 염색한 분이 누군가요? 김보름.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노선영 선수를 지칭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이라이자 같은 웃음을 지었는데 예, 이라이자 웃음을. 아시죠? 캔디에 나오는 그런 웃음을 지었는데 그것까지 다 놓치지 않고 국민들께서 우리 보고 네티즌 계셨던 거죠. 사세들이 다 본 거죠. 요즘은 네. 카메라가 많아서 네. 사실은 메인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건 말고도 다른 쪽까지 다 카메라가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내 또 카메라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카메라에서 잡힌 화면들이 요즘엔 짤방의 형태로 뭐 1분, 2분 정도 길이로 SNS를 통해서 금방 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영상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경기를 놓친 사람도 그 영상을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선 씨가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언니 뉴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뉴욕은 어때요? 뉴욕은 뉴욕이에요. 뉴욕해요. 아, 뉴욕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보다 덜 춥다는 거. 그 바람 때문에. 예, 덜 네. 춥고 그 위도가 비슷하지 않나요? 뉴욕은? 비슷해도 거기는 네. 그 대서양이죠, 그쪽이. 네. 대서양이에요? 아, 저 대서양 물에 발 담궈 봤어요. 거기 안 깨끗. 큰일 났네. 아, 발은 담궈 보고 아니, 큰일 싶었어요. 났네. 그거 뭐 깨끗한 물이 이제 다 썩게 생겼어. 맨날 태평양만 보다가 대서양을 보니까 그 대서양 건너편에 유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헤엄쳐서 가고 그 싶었어요. 유럽 물까지 다 썩는 거예요? 뭐 정화되겠죠? 저도 이제 이러면 옛날엔 기죽었는데 이제는 저는 정화체. 트럼프한테 한 번 먹이신 걸로. 아니, 그냥 난 그렇게. 정화 쪽으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양절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리하셨습니다. 양재열입니다. 예, 지난주에 오늘 한 주 걸렀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지난주 누가 왔지? 모르죠 저는. 누가 왔죠? 최 의원님도 안 오셨고 저도 안 왔고. 아, 저기 왔었구나. 아, 여기도 안 왔어요? 여기 왔지? 네. 저기 이동영 씨. 예. 예. 10월 준중 결승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노선영이 김보름과 박지우를 쫓아가지 못했다라고 대부분의 언론이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맨 처음에 노선영이 선두를 달리면서 리드를 잘했어요. 예. 근데 이제 2바퀴 정도 달리고 뒤로 빠지는데 이때가 주로 이제 선수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두에 섰던 선수는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뒤로 빠져줄 때 되게 맨 뒤로 빼지 않고 중간에 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선영 선수가 이제 세 번째로 가다 보니 체력이 덜 소모된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스피드를 낸 거예요. 스피드를. 그러다 보니 노선영 선수가 쳐졌어요. 그런데 이 팀 추월 경기는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팀의 성적이 계산되므로 아무리 앞에 두 선수가 기록이 높아도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는 제 뒷선수. 네. 그래서 저희가 3분 3초 76으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최대한 살려서 네. 팀워크를 보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네. 팀이 얼마나 케미가 잘 맞고 얼마나 화합을 하고 있는지
나고자 없이 들어오라고 아주 묘한 게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렇죠. 가장 성적이 좋은 앞에 간 선수를 보통은 이런 스포츠 경기에선 보게 되는데 예.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네. 가장 마지막에서 뛰는 선수의 기록을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척 스포츠맨십에 아주 그렇죠. 예. 충실한. 그런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요 팀추월 경기가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를 집약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정신은 이기는 게 아니라 화합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네, 함께 하는 거다. 그 얘기인데 이제 어쨌든 졌어요. 지고 났는데 노선영 선수는 앉아서 울고 있고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둘이 따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예.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노선영 선수가 혼자 울고 있으니까 외국인 코치가 와서 이제 다독거리는 장면이 포착됐고요. 그다음에 두 선수 김보름, 박지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보름 선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마지막에 노선영이랑 김보름, 박지우 팀과 격차가 벌어져서 기록이 아쉽게 나와서 노선영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전략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차피 질 건데 우리 기록이라도 좀 잘 남기고 뭐 그러고 싶어. 이거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다 언니에는. 누구요? 거기요? 예. 거기도 완전히 상남자예요. 아니 그래요? 맨날 까요. 그래요. 맞춰요, 맞춰. 자, 그리고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을 대신하여 네. 시내 21의 이다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시내 21이면 한결에 소속되어 있는. 한겨레에서 출발을 했고요. 예. 지금은 법인은 별도로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관계는 한겨레죠? 있는 거죠. 그래도 네. 독립채산이죠. 네, 네, 그게 그렇죠. 중요하지 뭐. 네. 네. 평창 최악의 경기.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주최국인데 예. 벌어져선 안 되는 장면이 벌어졌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죠. 이게 팀추월 경기를 했는데요. 팀추월 경기에 팀은 킬되고 개인 추월만 있었다. 지금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팀추월 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 이렇게 세 명이 팀추월 경기의 멤버인데요. 이게 7위를 했습니다. 8개 팀 중에. 예, 7위를 했는데 문제는 7위를 한 것이 아니고 7위를 왜 했냐. 예. 그리고 7위를 한 이후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보인 모습 때문에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